Y뉴스 넘어가죠. 구용혜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구용혜 기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Y뉴스에서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어제 우리 뉴스쇼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출연을 했죠. 했습니다. 네, 빗물 새는 수련 뒤에 우병우가 있었다. 이게 이제 인터뷰의 주요 제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이미 아시는 대로 지난 정부도 방산비리를 이적 행위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부 못지않게 방산비리 척결 의지가 있었고 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산비리가 척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는 셈이죠. 네. 특별히 검찰은 2014년 11월 달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본부라고 합수부, 그러니까 100여 명이 드는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척결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여러분. 2014년에 이미 박근혜 정권 때요. 방산비리 합수부라는 게 100명이 넘게 꾸려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8개월 동안 활동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카이 경영진 비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2년 동안 그 수사를 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방산비리 합수부가 왜 덥수부가 됐을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덥은 덥수룩하다 덥 아니고 덥다의 덥입니다. 네. 덮었다 할 때 덥. 네, 날씨도 덥수부. 더운데 더운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덮었다. 합수부 아니라 덥수부다. 일단 수사 시작은 잘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 11월입니다. 이 합수부가 8개월 동안 통영함 그리고 와일드캣이라고 불리는 작전 헬기, 그러니까 잠수함을 찾는 헬기죠. 예. 해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8개월간 수사에서 검찰이 전현직 해군 63명을 집중 기소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그러네요.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던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예. 그다음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해군 대장들, 역대 쟁쟁한 대장들이 줄줄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군 방산비리 종합판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문제는 예. 기소된 사람들이 죄다 무죄 판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 합수부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수부를 출범을 시켰죠. 출범시킨 사람도 우병우 수석이에요?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 민정비서관이었는데 사실은 아이디어로 이 합수부가 출범을 그래요?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법원에서 결과는 잿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황기철 전 대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정옥근 전 대장은 비리 혐의가 2개입니다. 하나는 유죄가 받았지만은 하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통영함 관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수사 실패다, 이렇게 자인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수사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황기철 제독은 나중에 훈장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아덴만 영웅으로 훈장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훈장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 수사는 실패했었다는 얘기네요. 누가 했습니까, 이 수사는? 현재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이름도 참 깁니다. 김기동 검사장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단장을 맡았죠, 당시에. 김기동. 네. 박영선 의원이 우병우 사단 12명 중에 하나다, 우병우 라인이다라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BBK 수사로도 유명한 분이죠. 예. BBK 수사 때 이제 도곡동 땅 MB의 도곡동 땅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결과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MB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MB 땅인 것도 아니고. 아주 유명한 유체 이탈 수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결론을 내렸던 분이죠. 좌우지간에 이 우병우 당시 비서관이 합수단을 만들게 했고, 이 우사단에 소속된 김기동 단장을 합수단장으로 앉힌 겁니다.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수사 결과가 저렇게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안팎에서 진단은 한마디로 이 수사가 정권 보위용 수사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애초에 우병우 씨가 합수단을 만들도록 한 의도 자체가 방산비리를 앞세워서 사정정국을 조장하려 했던 목적이었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진짜로 방산비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정정국, 그런 분위기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 목적이. 그렇죠. 당시 시대 환경을 보면 4월 달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월, 7월에 정권이 이제 공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드러난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때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안 통치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거기에다 국정을 더 가속화할
할 필요가 있었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사정 정국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동시에 이렇게 해서 그 방산비리를 통해서 수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구용희 기자,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어쨌든 그래도 뭐 해군 관련된 수사는 마지막에 무죄가 나오긴 했어도 시작은 했잖아요. 네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원에서 적발된 한국 항공우주사업 카이, 여기 비리는 왜 그때 조사도 안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죠.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그 2015년 2월입니다. 감사원이 카이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이제 조사를 해서 2015년 2월 달에 카이 그 하성룡 대표의 비리를 적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기죠. 그게 상품권 로비죠. 그렇죠. 40억 원에서 50억 원의 상품권을 사서 로비에 샀다는 것이 당시 그 비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40억 원을 어떻게 조성했느냐, 이게 의혹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품권은 누구에게 갔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시기가 2015년 2월이니까 합수부 활동 시기와 정확히 한 중간에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수사를 도대체 안 한 거냐 아니면 뭉갠 거냐 이런 것이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취재해 보셨어요? 검찰에서는 지금 해명을 하기를 내사를 쭉 해왔다. 우리가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내사를 해왔다고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합수부가 아니라 덥수부였다란 말이 나오는데 결국 이 지점에서 덥수부란 말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카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 방문을 했었고요. P50 고등훈련기 행사에도 참석을 해서 이 카이가 신성장 동력의 엔진이다 이렇게 극찬까지 했습니다.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성룡 대표가 또 친박들과 친하다는 소문이 나돌았고요. 카이 대표가. 네. 그래서 검찰이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 뭉갠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이런 배경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온을 개발한 카이, 그 대표와 박 대통령이 친하고 게다가 박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막 극찬을 해요. 수리온은 우리의 상징, 우리 군 우리 군의 대단한 업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수사할 수 있었겠느냐. 알아서 기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겨우 국정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옹유하는 그 경영진 비리가 나왔을 때 이것을 수사하면 자칫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을 살펴서 검찰이 알아서 긴 것 아니냐. 그래서 합수부가 덥수부가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자꾸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수사한답니다. 제대로 될까요?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되겠죠. 이 카이 경영진 비리 정권 보유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이 사람을 지탱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수사는 아마 윤석열 지검장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큰 그 비리, 방위 산업의 그 더 큰 비리 KF 산업, X 산업. 예.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긴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구용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